오늘 뉴욕시 예산 삭감 청문회를 앞두고 뉴욕시청 앞에서 시위가 열렸습니다. 시위대는 아이들 교육의 질 저하와 치안이 우려된다며 뉴욕시장을 향해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한국 법무부가 선천적 복수 국적자에게는 국적 선택 의무는 있지만 국적 선택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병역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뜬금없는 법 해석을 내놓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연방상원의원 선거 출마를 선언한 한국계 정치인 앤디 김 연방하원의원이 자신은 보통 유권자를 위해 귀를 기울이고 정치 차별화로 망가진 정치에 맞서 싸울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앞으로 뉴저지주에서 미성년자들의 음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 통과가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맨해튼의 한 아파트 내에서 2년이 넘도록 약물 과다 복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맨해튼 교통 혼잡세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에 반대하는 인근 지역 정치인들이 다 같이 합세해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오늘 뉴욕시 청사 앞에서 예산 삭감에 강력히 반대하는 시위 집회가 열렸습니다. 시위자들은 교육 부분에 예산이 삭감되면 당장 공립학교 내 교육의 질 저하와 학교 내 치안이 우려된다고 지적하며 에릭 애덤 시장을 향해 부끄러운 줄 알라고 소리쳤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김문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뉴욕시 예산 삭감 청문회를 앞두고 뉴욕시청 앞에서 시위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시민들은 에릭 애덤스 시장이 각 부처의 예산을 5%씩 삭감하면서 교육뿐 아니라 위생국, 경찰국 등의 예산 삭감으로 아이들의 교육과 치안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시위대들은 애덤스 시장을 향해 부끄러운 줄 알라며 소리치고 특히 공립학교 예산이 삭감되면서 아이들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비난했습니다. 최근 뉴욕시 중고등학교 내에서 칼부림 사건이 급증하고 있어 학부모들의 우려가 높은 상황인 가운데 뉴욕시 경찰 교육 및 채용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자녀들에게 부당한 처사라는 지적입니다. 애덤스 시장은 난민 지원 자금으로 인해 뉴욕시가 경제적 자원 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각 부처의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뉴욕시 공립학교 내 컴퓨터 과학 교육을 위해 편성했던 $350만 예산 역시 삭감되고 뉴욕시 학부모들의 큰 인기를 끌어온 여름방학 프로그램인 서머라이징 프로그램을 위한 예산이 삭감되면서 당장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교육과 서비스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시 교사노조는 뉴욕주 차원에서 나오는 교육 지원금이 증가했으며 뉴욕시 내 세수가 높은 점을 감안해 아이들을 위한 교육만큼은 예산 삭감 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강력하게 높였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한국 법무부가 선천적 복수 국적자에게는 국적 선택 의무는 있지만 국적 선택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병역 의무가 새롭게 발생하거나 불이익 등의 제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의 법적 근거 없는 황당한 답변이 혼선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자세한 소식 전장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퀸즈 플러싱 출신의 한인 베트남전 참전 국가유공자의 미망인인 백정순 씨는 국적 이탈 미신고자인 37세 아들의 90일 한국 방문 문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두 번째 탄원서를 제출하고 1개월 반 만에 한국 법무부로부터 회신을 받았습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의 병역 의무는 대한민국 헌법 39조, 병역법 3조에 근거해 부여되는 것이므로 국적 선택 신고를 안 했다고 해서 병역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뜬금없는 법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백 씨의 법률 대리인인 전종준 변호사는 국적법 12조에 의해 국적 이탈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병역 의무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대한민국 국적을 38세까지 이탈할 수 없게 규정돼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병역 의무가 없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불이익을 고스란히 부담하는 결과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법무부의 주장은 잘못된 법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전 변호사는 국적 선택의 기회를 보장해야 할 정부의 직무는 유기하면서도 그로 인한 불이익이나 제재를 한인 차세대에게 고스란히 강요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1차 탄원서의 답변에서 정확한 소재지와 연락처 파악이 어려우므로 현실적으로 모든 대상자에 대한 개별 통지가 어려운 점에 대한 깊은 양해를 구한다고 한 반면 이번 2차 답변에서는 아예 병역 의무가 없다는 서로 모순된 해명을 드러냈습니다. 이에 전 변호사는 법무부에 법적 근거 제시를 요청하는 공문을 또다시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국적 이탈 미신고 37세 국가유공자 아들은 실질적으로 병역 의무가 부과된 병역 기피자이기에 이런 병역 기피자도 한국 방문이 안전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직답은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 변호사는 그렇다면 법무부의 해명대로 국적 이탈 신고를 안 해도 병역 의무가 없는데 왜 굳이 예외적 국적 이탈 허가제를 유지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전 변호사는 뜬금없이 국적 이탈 미신고자에게 병역 의무가 없다고 알려온 법무부의 대답은 한 사람에게만 특혜를 주는 임시조치인지 아니면 모든 미신고자에게 적용되는 법인지 묻고 싶고 만약 정말 미신고자에게 병역 의무가 없다면 국회는 왜 병역을 핑계대며 국적 자동 상실제에 침묵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또 법무부는 바른 국적법 추진을 위해 속히 대통령과 국회에 책임 있는 보고와 제안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저지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 출마를 선언한 한국계 정치인 앤디 김 연방 하원의원이 자신은 준비된 인재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고객 서비스 정신, 즉 보통 유권자의 귀를 기울이는 정치로 상대 후보와 차별화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전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삼선 의원인 김 의원은 정치 매체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은 고객 서비스 거버넌스를 믿는다며 보통 유권자의 귀를 기울이는 정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메넨데스 의원 기소 이후 민주당 경선 여론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지난달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의 부인 태미 머피가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경선 판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최근 같은 당 소속의 뉴저지주 현역 상원 의원인 밥 메넨데스 의원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되자 김 의원뿐만 아니라 당내 경선에 나서려는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는 메넨데스 의원의 부패 스캔들과 관련해 뉴저지주가 웃음거리가 되는데 지쳤으며 우리는 더 나은 것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폴리티코는 머피가 예비 경선에 매우 중요한 민주당 카운티 의장들의 지지를 확보한 점 등을 들어 김 의원이 언더독, 즉 약자라고 관측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하원 의원으로서 이룬 성과와 경험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연방정부 학자금 펠그랜트를 2배로 늘리는 정책을 추진해왔고 노년층의 처방약 본인 부담금을 연간 $2,000로 제한하는 내용을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넣었으며 뉴저지주 전역에 도로 교량 터널을 보수하는 인프라법을 양당 합의로 통과시키는 등의 성과를 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머피의 정치적 행보는 기존의 뉴저지식 정치로 많은 사람과 잘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반면 자신은 5년 동안 하원 의원 생활에서 70차례 타운홀 미팅을 열었듯이 보통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많이 들으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처벌 강화 법안을 추진합니다. 법안은 21세 미만이 주류를 소지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가되는 등 음주 처벌이 강화됩니다. 계속해서 전장 기자입니다. 뉴저지주 상원 법사위원회가 미성년자 음주 처벌 강화 법안을 찬성구 반대 2로 승인해 예산위원회로 송부했습니다. 법안은 뉴저지주에서 21세 미만이 주류를 소지하다 적발되면 $50 벌금과 함께 주취 소란죄 소환장을 발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적발된 미성년자가 18세 미만인 경우 부모에게 서면 통보됩니다. 뉴저지 현행법의 경우 주류를 불법 소지한 미성년자의 경우 서면 경고 등이 이루어지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벌금 부과 등을 추가하는 등 주류 소지와 음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법안을 지지하고 있는 의원들은 올해 여름 저지쇼 지역에서 미성년자들이 연루된 음주와 기물 파손, 폭행 등 각종 범법 행위가 1000건 가까이 발생한 것을 지적하면서 미성년자 음주 행위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에서는 21세 이상부터 주류와 기호용 마리화나 구입이 가능하며 21세 미만이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시거나 마리화나를 사용하더라도 적발이나 처벌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법안 지지의원들은 현재는 21세 미만이 공공장소에서 음주를 하다 적발되더라도 서면 경고 등에 그치고 있다며 미성년자들의 음주 등 무분별한 행동을 막기 위해서는 비효율적인 서면 경고 시스템보다는 벌금과 소환장 등 실질적인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주 하원에서 지난 6월 이미 통과된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시 할렘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지난 2년간 무려 240건이 넘는 약물 과다 복용 사례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그러나 해당 아파트 주민들은 여전히 아파트 내부 곳곳에 주사기, 캡슐 등 약물의 흔적과 함께 과다 복용으로 아파트 복도에 쓰러져 있는 주민들이 자주 발견되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김문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맨해튼 할렘에 위치한 한 아파트 건물 내 로비와 복도 등 곳곳에서 마약으로 인해 쓰러져 있거나 인사불성인 사람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마약과 관련된 도구들이 여기저기 버려져 있기도 합니다. 해당 아파트 주민들은 건물 내 약물 과다 복용 문제로 신고를 하거나 도움을 요청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2년이 넘도록 시정 조치가 내려지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뉴욕시 할렘 웨스트 132스트릿에 위치한 베델 매너 아파트 주민인 제이슨 와스는 가족과 함께 행복한 마음으로 지내고 싶지만 약에 취해 아파트 복도에 쓰러져 있는 주민들을 볼 때마다 자녀들이 볼까 두렵다며 시정부 차원에서의 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뉴욕시경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2년간 해당 아파트에서 신고가 접수된 건은 241건에 달했습니다. 주민들은 이러다가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에 이르는 주민들이 속출할까 봐 두려웠고 이들을 못 본 채 하기에는 무언가 해야 한다고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I feel I have to say something because like I said, I'll be damned if anything happened to either my kids or anybody in this building. 실제로 아파트 주변 및 아파트 건물 안 계단에서 주사기와 작은 캡슐 등이 쉽게 발견됐습니다. She don't know what it is. Kids pick stuff up and put it in their mouth. 뉴욕시 보건국에 따르면 센트럴 할렘과 사우스 브롱스, 이스트 할렘 이 세 곳이 약물 과다 복용 적발 건수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빈곤과 차별로 인해 소외된 지역에 대한 장기 투자 중단으로 팬데믹 이후 약물 과다 복용 사망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들은 시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이들을 격리시키고 치료 보호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시 메트로파튼 교통공사가 내년 봄부터 교통혼잡세를 징수할 예정으로 알려졌죠. 캐티 호쿠 뉴욕 주지사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는 이번 계획안은 주민들에게 통행료와 더불어 이중 부담을 안겨준다는 지적으로 뉴저지뿐 아니라 뉴욕주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높은 상황인데요. 이번에는 롱아일랜드 의원들이 교통혼잡세 시행에 반기를 들고 나서 날강도 지시라고 비판했습니다. 계속해서 김은지 기자입니다. 내년 봄부터 맨해튼 교통혼잡세 징수가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뉴저지 각 의원뿐 아니라 뉴욕주 의원들까지 나서 이는 맨해튼 상업지구로 출퇴근하는 주민들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안겨주는 처사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오늘 롱아일랜드 의원들까지 합세해 이번 계획안의 철폐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MTA 위원회는 지난 수요일 교통혼잡세 시행 계획안을 승인하며 향후 60일에 걸쳐 공개 논평 기간을 거친 뒤 시행에 돌입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이번 계획안이 교통체증을 막고 대기오염을 줄이며 대중교통 이용을 촉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교통혼잡세가 시행되면 맨하탄 60스트릿 남단 상업지구로 진입하는 차량 가운데 승용차는 $15, 소형 트럭은 $24, 대형 트럭은 $36의 교통혼잡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약 $150억 달러의 비용을 걷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MTA는 이 자금을 통해 모든 지하철역을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역으로 리모델링하고 또 버스 및 지하철 시스템을 개선시킨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롱아일랜드 공화당 의원들은 이번 계획안으로 인해 롱아일랜드에서 맨하탄으로 출근하는 근로자에게 하루 약 $36의 부담이 발생한다며 이는 주민들을 뜯어먹는 노상 강도 계획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스티븐 로즈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번 계획안으로 인해 차량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다만 MTA가 자신들의 주머니를 챙기기 위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날강도 짓을 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교통혼잡세 계획안에 대해 호컬 주지사 역시 강력한 지지를 표하고 있어 반대 의견들이 잘 수렴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MTA는 이번 계획안을 내년 4월에서 6월 사이 시행에 돌입한다는 계획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지난 3일 퀸즈 플러싱 한인타운 한복판에서 40대 여성을 성추행하고 도주했던 40대 한인 용의자가 체포됐습니다. 뉴욕시경은 4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명 박 씨를 퀸즈 베이사이드 지역인 111경찰서 관내에서 체포해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용의자 박 씨에 적용한 혐의는 폭행, 성범죄, 가중 성추행, 납치 등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성추행 사건은 지난 3일 오전 5시 15분쯤 퀸즈 플러싱 한인타운 한복판인 160 스트리트 인근 노던 블러바드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른 새벽 한 한인 업소 앞에 서 있던 43세 여성이 용의자에 의해 강제로 길 건너편 골목길로 끌려가 폭행과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앞세워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에 소극 대처했다는 비난에 휩싸인 엘리자베스 맥길 펜실베니아대 총장이 결국 물러났습니다. 같은 비난이 제기된 클로딘 게이 하버드대 총장은 공개 사과했습니다. 연방하원 교육노동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한 맥길 총장은 유대인을 학살하지 않은 일부 학생들의 과격한 주장이 대학 윤리규범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상황에 따라 결정할 문제라며 명확한 답변을 피했습니다. 게이 총장 역시 하버드는 폭넓은 표현의 자유를 인정한다고만 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주요 대학 총장들이 청문회에서는 도덕적 질문에 법적인 답변을 내놨다고 전했습니다. 청문회 직후 펜의 거액 후원자들과 졸업생, 정치인들은 기부 철회와 총장 사퇴 압박에 나섰습니다. 하원은 새 대학의 정책과 교육 과정 전반에 대한 공식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뉴욕주의 공공장소 총기 휴대 제한법, 은폐 총기 휴대 개선법에 대해 연방 항소법원이 일부 조항을 허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주는 학교, 대중교통시설, 공원, 공연장 및 운동 경기장 등 공공장소를 민감지역으로 규정하고 해당 지역에서 총기를 금지하는 법을 계속해서 시행할 수 있으며 총기 소유자의 도덕적 성격을 따져 라이센스 부과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항은 기각됐습니다. 먼저 법원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 총기 라이센스 신청자는 지난 3년 동안 유지한 모든 소셜미디어 계정 목록을 제출해야 한다는 조항은 시행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CBS 뉴스의 머니워치는 조사 자료를 인용해 고용주들이 생각하는 내년도 임금 인상률이 평균 4%로 올해의 4.4%보다 0.4%포인트 낮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수년간 기업들이 제시한 임금 인상률 3%보다는 높은 수준입니다. 또 다른 컨설팅 업체 컨페리 역시 평균 급여 인상률을 4%로 전망했습니다. 이 같은 고용주들의 임금 인상안에 영향을 주고 있는 첫째 요인으로는 인플레이션이 수그러들고 있음에도 근로자들이 그로서리, 렌트비, 헬스케어와 기타 생필품 등의 높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로는 팬데믹 기간 수백만 명이 퇴직하면서 인력난을 겪고 있는 고용주들이 인재 확보와 유지를 위해 보다 경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한편 연간 임금 인상률은 업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페이스케일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엔지니어가 5% 가까이 인상된 데 비해 소매업과 교육업계 인상률은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